그럼 이런 부분이 실제 경매에 나왔을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아, 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무작위로 계급장 띄고, 제가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차인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또는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10분 사이에만 더 추가로 하고 보기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이제 하게 벌써 1시 됐네 벌써. 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경매 사이트를 유료 사이트를 이제 그 한번 뭐 이 사이트는 뭐 제가 이제 여기에 뭐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독션도 있고 지지 옥션도 있고 부동산 퇴인도 있고 스피드 옥션도 있고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그 이제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작위로 제가 구독션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면 아이디어 빔으로 보면 여기서 물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검색을 누르면요, 이렇게 종합 검색으로 찾을 수도 있고 경매 일정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일정별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이제 종합 검색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지역을 선택하면 되죠. 서울시를 한번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뭐 물건의 종류를 갖다가 아파트로 할 것인지 뭐 주택으로 다가구로 할 것인지 뭐 아파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고 이 검색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물건 현황은 진행되는 물건 현황을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서울시 중구 그 남창동에 있는 물건이네요. 두 번째는 보면 이걸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제 작게 보일 것 같으니까 좀 화면을 좀 키워보죠. 이렇게 좀 낮죠. 한결 낮을 겁니다. 좀 더 키워보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청담동, 또 이게 쭉 가다가 물건이 좀 괜찮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도봉구의 창동에 보니까 물건이 3억 6천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보면 84평인데 이 물건이 괜찮은 건가? 제가 물건을 고를 때 돈이 되는 물건을 찾으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경매를 공부하고 투자할 때 제일 먼저 알아둘 게, 여러분이 권리분석만을 위한 권리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권리분석 잘못해도 돈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눌러보면 이 물건이 괜찮은가? 그러면 창동 걸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와 같이 나오죠. 이 아파트가 3억 6천이에요. 그제 9월 17일이네요. 아직도 좀 일주일 남았죠. 5일 남았네요. 그래가지고 이 물건이 어디에 위치했는가, 물건 볼 때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전자지도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물건이 보니까 어디냐 하면 이렇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가까이에 1호선 그 창동역이 있네요. 창동역이. 그리고 여기 창동역까지 뭐 얼마인지 안 되겠죠. 걸어서 도보도 한 10분 거리 정도 있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있고, 여기 보면 또 공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저는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가격은 이 생물과 같아요. 여러분이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오는데, 여름에 생선 잡아왔을 때 바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 냉동실에 넣어놓지 않으면 바로 썩어버리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바로바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로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이제 네이버에 매물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네이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열고 보면 이제 부동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경매의 주소를 여기다 놓고 해보니까 보면 이제 이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시,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도봉구래요. 도봉구니까 예, 도봉구. 그 다음에 무슨 동이냐? 동은 창동. 창동을 클릭하니까 이 단지가 나오죠. 단지를 보니까 이게 대동 아파트예요. 그럼 대동 아파트 이 대동 아파트 나오죠 바로.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게 왜냐면 아파트가 서울에는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으로 내리다 보면 번지가 있어요. 우측에 가면 이 주소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소를 봐가지고 창동 811번지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 아파트가 보면 창동 111번지죠. 이러면 맞습니다. 아파트를 이 시세를 보는데 이 아파트가 그 몇 평이냐 몇 평형이냐 이 아파트가 몇 평이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84.96입니다. 이 84.96이니까 이 84를 보면 이 아파트가 84를 보면 지금 거래되는 게 이거 실제 매물입니다. 매물은 3억 7천이네. 3억 7천. 3억 7천짜리도 있고요. 또 3억 9천짜리도 있고 3억 7천에서 3억 9천 가네요. 그러니까 요 물건을 이 가격을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3억 6천이니까 1,000만 원 밖에 싸게 못 사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어쨌든 지금 사서는 안 될 것 같아. 1,000만 원 싸자고 경매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갖고 권리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임차인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이제 경매 기록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자고 해가지고 2억 3,400만 원인데 이제 현대 그 라이프 생명보험회사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네. 3원 이제 NPL 자산관리 대부 금융회사에서 어쨌든 이럴 때에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이제 보면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져보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임차인이 없다는 그 기록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거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는 이제 3억 7천 정도의 매물이 나오니까 1,000만 원 뺏기 싸게 못 사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아파트가 올 것이라고 가능하면 1,000만 원짜리 싸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가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500만 원 아파트 깎으려면 안 깎여요. 그럴 때 이 아파트 사서 이 아파트가 미래 가치가 앞으로 오르겠다 그러면 이게 투자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에 한 번 좀 더 다른 거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다른 아파트 한번 보죠. 이번에는 좀 돈이 되는 아파트가 걸려야 되는데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뭐 강남에 있는 건 너무 아파트 저 비싼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이 또 서초동 또 넘어가고 방이동 중랑구 중랑구에 요거는 평수가 크네요. 근데 요걸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눌러보니까 여기에 아파트가 4억 7,200 정도의 감정가 잡히고 1,000매각이죠. 여기에도 보니까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대항력인 임차인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현황조사 보고서 집행관이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전입주택의 열람해볼 경우와 소유자의 남편이 거주하고 있다. 왜냐면 주택이라는 건 주민 동일 세대원 중에 남편이 거주하든 부인이 거주하든 그 다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채무자의 동일 세대원은 하나의 대항력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물건이 이제 보면 시세가 얼마 되는가는 좀 전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그 네이버를 이렇게 열어봐 가지고 이게 부동산이 이제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면 되죠.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 중랑구에 중랑구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신내동을 치니까 신내동이고 단지는 어떤 단지냐면 동성 아파트예요. 이 동성도 1차, 2차가 여러 개가 많죠. 그럴 때에는 이 주소를 봐야 됩니다. 주소가 그 618번지예요. 1차, 2차를 보니까 얼마가 되냐? 397이네. 그러니까 요거는 1차, 2차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차를 보면 618번지. 이게 맞네요. 여러분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면, 618번지니까 이게, 그 아파트가 3차네. 동성 아파트 3차야. 3차.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보면, 이게 보면 134입니다.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134.88이니까 133이면 얼마? 5억 5천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5억 5천이 대부분이 5억 5천이죠. 5억 5천. 5억 5천. 5억 5천이니까 이 경매 물건이 얼마냐? 4억 7천2백이네요. 요거는 입찰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얼마는? 5억 5천 가는 걸 4억 7천2백 사면은 한 7,800만 원을 싸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5억 5천 가니까 여러분 입찰 들어가려면 5억 원을 좀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걸 입찰 들어가려면 인수할 거는 없으니까 이게 10월 1일이니까 이런 거 입찰 들어갈 때는 5억 5천만 원 정도 가니까 시세가 이런 거는 입찰 들어갈 때 입찰가 얼마 쓰냐? 5억 한 640만 9,800원 정도 쓰면 씁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쓰면은 90% 이렇게 쓰면은 85% 정도 되겠네. 80%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85%입니다. 여러분이 90%로 입찰 들어가고 싶다면 좀 더 쓰세요. 5억 1640만 9,800원을 쓰면요. 낙찰 받을 확률은 90%입니다. 그러나 이걸 완전히 내가 낙찰 받고 싶다. 그럴 때는 500만 원만 더 쓰세요. 600만 원만 더 쓰세요. 700만 원만. 그럼 5억 340만 9,800원을 쓰면요. 이거는 낙찰될 확률을 95%입니다. 여러분이 입찰 들어갈 때 내가 낙찰 받고 싶다. 1등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번에 1등 안 해도 좀 싸게 싶다 할 때는 두 번째 거 쓰면 됩니다. 판단은 아니면 떨어져도 되고 또 기회는 많으니까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가격은 많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요거 쓰든 됐으면 여러분이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판단이 생기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이 95% 쓰세요. 왜냐면 실전에 가서는요 500만 원도 못 삽니다. 못 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면 경매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보면 분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물건을 분석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이 나오면 지금 이 물건처럼 보면 아까도 봤지만 실질적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소유자가 있거든. 제가 보기에는 경매 물건 아파트 물건을 검색하면요 10건 중에 9건은 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특히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까지 따지면 사실은 더하죠.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서 아파트를 낙찰받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 여러분이 뭘 못해서 입찰 못 들어간다. 이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이란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9월 18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고 하는 그 부동산 대책이로 인해서 아파트가 떨어질 것 때문에 불안감이 생겨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는 그건 설득력이 있어. 그러나 권리 분석이 못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경매 같은 경우는요. 사실 대항력이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경우는요. 이제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분석을 하면 지금 이 방송만 매주 한 몇 달 과정만 들으시면 여러분은 경매의 초보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동희가 알려주는 경매 초보 탈출기를 방송을 매주 수요일날 하게 되고 금요일날은 김동희가 알려주는 공매 초보 탈출기를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꾸준히 듣다 보면 여러분이 경매 또는 공매 전무가 되고 월요일날은 또 계약에 대해서 이 강의하니까 계약
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